피카소의 변화무쌍한 화풍은 그가 생애 동안 그린 여러 자화상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1901년에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당시 피카소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캔버스 위 모습은 납작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음울하고 무엇보다 온통 파랗습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이어지는 이 어둡고 우울한 기운은 청색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피카소의 예술인생 초반부를 결정지은 중대한 단계였고 이후 전개될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청색시대가 시작되기 1년 전 19살의 피카소는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친구이자 동료 예술가인 카를레스 카사에마스, 역시 파리의 화려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한 퇴폐적인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사에마스는 제르멘 가르가요라는 여성에게 깊이 빠져버렸고 안타깝게도 그녀에게 그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1901년 2월 17일 피카소가 잠시 바르셀로나에 머무를 때 카사에마스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물론 제르멘도 초대되었지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제르멘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하자 권총을 꺼내 제르멘을 쏘고 곧바로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르멘은 살아남았지만 카사에마스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이 바로 피카소의 청색시대를 촉발한 사건입니다. 피카소는 먼저 카사에마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해 쇠비친 친구의 시신을 그렸습니다. 화면에는 목숨이 꺼져버린 머리만 희미하게 빛나고 치명적인 상처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같은 주제를 다시 풀어낸 관 속의 카사에마스를 그립니다. 매장 직전임을 암시하듯 화면에 더 이상 촛불이 없고 파란 기운이 훨씬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파란색은 피카소에게 매우 깊은 우울을 상징했습니다. 그 색을 통해 슬픔을 해소하려 했던 시기는 무려 3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외로움, 침울함, 빈곤, 노소의 죽음 등 절망을 묘사하는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다루었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피카소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 청색시대에는 특히 어머니의 모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청색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늙은 기타 연주자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그림은 청색시대 말기에 완성되었는데 당시 피카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식비를 마련하기도 버거웠고 캔버스를 살 돈이 부족해 이전에 그린 그림 위에 덧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을 보면 기타 연주자 뒤로 다른 형체가 어렴풋이 비칩니다. 화면 속 남성은 장님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허름한 옷차림에서 거리에 거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전부 파랗게 뒤덮인 배경 속에서 오직 기타만이 유일하게 다른 색감을 띱니다. 기타, 연주자의 손, 머리가 삼각 구도를 이루고 여러 대각선이 얽혀 역동성을 더합니다. 이 그림 한 점에 가난 고립, 절망, 노년 같은 청색시대의 주요 주제가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노인은 피카소 자신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제 앞가림을 위해 기타를 연주하는 노인과 그림을 팔아야 생존이 가능했던 피카소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이 기타를 붙드는 순간은 그에게 기타가 생존을 좌우하는 신성한 물건임을 보여줍니다. 피카소에게는 물감과 붓이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예술가는 대체로 홀로 작업해야 하지만 결국 타인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이 노인은 동전 한두 개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고 피카소 역시 자신의 그림을 사주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늙은 기타 연주자는 내용적 형식적으로 훌륭한 역작입니다만 청색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1903년 5월에 제작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쌍이 눈에 띕니다. 먼저 나체로 껴안고 있는 젊은 남녀입니다. 원래 피카소는 남성을 자신의 자화상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결국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 카사에마스의 얼굴로 바꾸었습니다. 여인은 제르멘으로 추정됩니다. 피카소가 그의 친구를 그가 진정으로 원했을 삶 속에 놓아준 셈입니다. 카사에마스가 왼손으로 취한 제스처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노리 메 탕게레라는 라틴어 문구, 즉 나에게 손대지 말라 또는
나를 붙들지 말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피카소에게 더 이상 나의 죽음에 매달리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두 번째 쌍은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입니다. 청색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모성이라는 주제를 보여주지만 앞의 연인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프로이트가 1899년 출간한 꿈의 해석에서 제시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쌍은 중앙에 겹쳐있는 두 그림입니다. 둘 다 웅크린 모습으로 반고흐의 슬퍼하는 노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두 인물이, 다른 하나는 홀로 있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위쪽 그림은 암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조금 더 밝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슬픔을 겪는 경우와 혼자 감당해야 할 때의 차이를 이중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인생은 청색 시대를 집약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성, 모성, 고독, 침울함, 죽음이 모두도 녹아있고 동시에 그림 자체가 피카소의 삶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증언합니다. 청색 시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카사에마스가 그림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이제 그는 피카소를 저주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사이의 미련을 씻어내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런 정화의 과정을 거친 피카소는 결국 청색에서 벗어나 장밋빛 시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입체주의로 비약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